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재석 교수입니다. 글로컬 30 프로젝트, 저희 학교가 글로컬 30 대학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타 학과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간호과와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교수님께서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맡은 바 방사선학과이기 때문에 방사선학과 친해지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졌는데요.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집합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방사선학과 또는 방사선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로 그럼 IP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방사선사가 무엇이고 왜 방사선사와 여러 직종 간에 이 IP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사선사는 영어로는 Radio Technolog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IP란 무엇인가, 그죠? IP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학문에서 나왔는지, 특히나 우리 보건 의료인들이 왜 이 IP에 집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럼 왜 지금 현재 IP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선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IPE는 무엇인지, 물론 방사선학과만 듣는 건 아니겠지만 타 직종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갖고 협업을 하고 협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학생들에게 그러면 현재 방사선학과, 특히 방사선사가 되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IPE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Interprofessional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넣어놨죠. 예. 조지 티볼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께서 조시 메시 파운데이션, 주니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건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협업의 기반을 둔 팀 중심의 치료 모델, 그리고 교육에서, 특히 대학 교육이죠. 교육에서 학생 간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이 환자들에게는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학과, 각각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보건 또는 사회복지, 그런 전문직 교육 간에는 우리가 의료 전공 학생들이 환자 케어와 또는 그 환자 치료를 함에 있어서 최상의 협력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특히 노인의학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의료 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의 기본적인 어떤 가정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협력적인 관계, 그래서 환자를 돌볼 경우 환자를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질적인 향상,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보건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물리치료과라든지 간호과라든지 또는 방사선학과라든지 여러 학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학과에서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폭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이해폭이 많아지게 되면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라든지 또는 환자가 병원을 왔을 때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의료진들이 뭐 의사, 간호사, 여러 의료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종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갖고 서로 좀 더 일을 면밀히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환자의 어떤 치료율 향상이라든지 병원 서비스 향상률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PE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조금 더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지금 IPE를 해야 하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 예전이랑 좀 다르게 보건의료 환경이라는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의료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다변화되고 있고 또 뭐 의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어떤 보험 시스템이지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죠.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병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또는 연령 고령화로 인한 사람들이 굉장히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사실 잘 죽는 거는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겠지만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성인병인들인지 노화로 인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료 환경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직종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환자의 어떤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의사소통과 팀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팀워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 의료 집단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손발이 안 맞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직종 간의 어떤 이해도가 좀 적어지게 되겠죠. 관계 자체가 경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 자체가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이 좀 아주 쉽게 해결되면 좋은 일들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서로 나몰라라 하거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일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팀워크가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료진들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있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갈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또는 어떤 계속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되면 협력의 질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품질이 향상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사고 또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도 할 수 있겠죠. 또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의료의 품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의료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환자의 어떤 치료 결과가 향상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IP는 뭔가요? 네. 그래서 방사선학과가 그럼 과연 어떤 IP가 필요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규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 학과에서도 정규 과정들이 있겠죠. 각자의 전문직들이니까 전문 과정들을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임상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서로 부딪히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방사선학과 학생이 1학년부터 이렇게 천천히 여러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직종들과 부딪히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IP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다른 학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면 임상에 나가서도 조금 더 이렇게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사소통이나 이런 어떤 협력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방사선과 입장에서 방사선과 교수가 가르치는 방사선사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사선의 발견은 1895년 11월 8일이죠. 예, 빌헬름 콜라드 렌트겐이라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의 엑스레이 손 사진을 이렇게 만천하에 오픈을 했습니다. 엑스선 발견 일지를 좀 잠깐 볼까요? 1895년 12월 8일 암실에서 음극선관을 가지고 예전에 음극선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법에서 나오는 이렇게 유리관에 막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음극선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두꺼운 검은 마분지를 이렇게 싸서 아무 빛도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극선관에 전류를 보내고 몇 미터 떨어진 책상 위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베끔시아나 바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스크린에 불빛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검은 종이로 이렇게 감쌌기 때문에 음극선이 새어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검은 종이를 음극선관으로부터 통과시켰나 미지선이 새로 발견하게 된 거죠. 네, 렌트겐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극선관과 스크린 사이에 검은 마분지 대신에 나무 판자라든지 헝겊이라든지 금속판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반복 실험을 했는데 아주 투과성에 있는 그래서 막 천여 쪽의 책들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수학에서 x, 카이 모르는 미지에 모르는 것들이다 할 때 x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겐 박사님께서 이거는 잘 모르는 진짜 모르는 선이다 해서 x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x선은 사람 인체를 투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트겐 박사님의 부인의 손을 이렇게 촬영하기도 했었죠. 이 공적을 인정받아서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폐, 심장, 인대, 근육, 뼈, 치아 이런 것들을 대부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왜 넣었냐면요. 뼈를 좀 주로 잘 타겟으로 보고요. 심장이라든지 서브티슈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한 투과력의 차이로 인해서 회색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과가 덜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투과가 잘 되는 부분은 좀 더 검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폐 사진이 공기를 잘 투과하니까 엑스레이가 공기를 잘 투과하니까 검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방사선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방사선사 주요 업무는요, 엑스레이도 있고요, 그렇죠? 일반 엑스레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다치셔서 가보셨죠? 또는 CT 찍어보셨나요?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뉴클리어 메디슨이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와 방사선 의약품을 표지시켜서 몸속으로 표적 트레이서라고 하는 표적 추적자가 가서 암 조직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뚜렷한 빛을 내는 그래서 암이 생겼을 때 그곳에 가서 이렇게 빛을 내서 저희가 암이 어디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인터벤션 레디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엑스레이를 투시하면서 몸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피가 난다거나 또는 머릿속에 뭐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거나 또는 막힌 것들은 뚫어주는 역할. 레디에이션 세라피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으로 나쁜 암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태워서 죽이는 태운다고 하는 좀 그렇지만 괴사시키거나 그래서 고에너지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엑스레이는 아니죠. 우리가 음파잖아요. 아주 고에너지 음파, 2만 Hz 이상의 초음파를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MRI는 이 둥근 통 안에 들어간 아주 큰 그 자기장이죠. 예, 자석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죠. 일반 촬영실에서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흉부 엑스레이 검사 한 번 정도는 해보셨죠?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요. 또는 안쪽에 가면 팔, 다리 이렇게 누워서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흉부 검사를 하고 이쪽에서는 팔, 다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죠. CT 검사실은 제가 CT실에 전민철 교수님께 계셔서 CT실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이동합니다. 시종? 네, CT 검사실에 찾아왔습니다. 전민철 교수님께서 CT 실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실제 CT는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CT는 기본적으로 X선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통 안에 X선을 발생할 수 있는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그리고 이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인체를 이렇게 단면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검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CT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있는 이제 뼈, 가슴에 있는 뼈, 전체적인 뼈와 그리고 내부에 있는 혈관, 장기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방사선이 몸에 해롭진 않은가요? 해롭습니다. 해롭습니다. 해로운 건 맞고요.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인체에 피폭이 되면 어떤 위해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해보다는 우리가 방사선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믿고 검사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방사선 선생님들이 환자에 대한 피폭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선량으로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T실에 잘 보셨죠? 네, MR실도 제가 김성호 교수님께 한번 찾아가서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MR 실습실에 와 있습니다. 김성호 교수님께서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질문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습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실습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MR 이제 실제 MRI 모형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진 목업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 학생들이 여기서 체험을 해보고 넣어보고 물론 이제 자기장이 걸려있진 않지만 이제 스캔이 되진 않지만 이걸 갖다가 학생들이 실제 병원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해보려고 하는 실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MRI 장비는 네. 우리 학과가 방사선 학과인데 그렇죠. MRI는 혹시 방사선을 이용하나요? MRI는 이제 방사선에 나가진 않고요. 이제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지구 자기장이 한 5만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금속 물질이 들어온다거나 산소통, 뭐 휠체어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냥 날라다닙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강자장 구역이라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요. 예. 장비가 네. 실제 장비는 얼마 정도 하나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제 그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는 평균 한 좋은 장비를 산다고 한다면 2-30억 원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방사선사 선생님이 20억, 30억 정도 하는 장비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네. 아쉬운데 별 물어보신 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 좀 다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여기서 안녕. 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 검사실도요. 김지용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제가 잠깐 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김지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창 실습 중인데요. 초음파가 사실 방사선과에서 초음파를 배우는데
인체 어느 부위를 이렇게 검사하시나요? 초음파는 인체 복부, 그다음에 심장, 근골격계 다양한 부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부에는 간, 쓸개, 이자, 콩팥, 지라 등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복부에 이제 자궁과 전립선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는 가스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위와 대장은 검사가 안 돼요. 이제 그거 외에도 산부인과에서 하는 태아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초음파가 혹시 방사선과에서 초음파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이 초음파는 소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태아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게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고 안녕. 네,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각자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사의 업무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종별 협업 사례들을 좀 보면 각 직종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의료 문제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환자가 불편하다거나 또는 의료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방사선사들이 많이 일하는 영상의학과에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자 속옷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 속옷을 잘 안 갈아입고 오시죠. 문제가 뭘까요? 응급실 환자인데 환자복 탈의 시 금속성 물질이나 이런 거 장신구를 제거를 안 합니다. 엑스레이상 또는 CT상, MRI상에서는 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예를 들자면 오진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동전을 넣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어요. 그럼 몸속에 동전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되죠. 방사선사나 또는 정기적인 어떤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간호사라든지 다른 직종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CT실 같은 경우에는 CT 조영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T 조영제 부작용 또는 예를 들어 CT 주입 시, 조영제 주입 시 라인을 이렇게 잡습니다. IV 라인을 잡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하시죠. 근데 그 내경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18게이지를 좀 잡습니다. 근데 환자 이게 혈관이 안 좋거나 그러면 21게이지, 22게이지를 잡죠. 이렇게 작은 혈관을 잡게 되면 주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익스트라바제이션이라고 해서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에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방사선사 간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좀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입니다. MRI실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철사를 들고 가면 철사가 딸려 들어갑니다. 산소통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통이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MRI는 강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실에 간호사, 의사, 여러 직종들 들어갈 때는 다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가위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죠? MR실 들어가면 가위가 환자 머리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산소통이 환자 머리를 쳐서 환자가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MRI실에 방문할 때 어떤 교육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없애야 되겠죠. 지금까지 짧게나마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의 명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속담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공감하고 이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